자, 문제 이번에 3번을 보면은 표3의 표3의 상품 코드죠.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참조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을 해가지고 계산해달라는 건데, 자, 판매 단가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A면 29,800, B면 16,000, C면은 35,000, D면 45,000으로 하라는 건데, 마지막 문자니까 여기서는 레프트하고 라이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레프트 말고 라이트 함수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VLOOKUP이나 HLOOKUP이나 이건데, 이거는 참조 범위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상품 단가, 상품 기호에 따른 상품 단가표가 나오게 되는데, A면 29,800, B면 16,000, 이런 식으로 참조 범위가 이제 판매 단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HLOOKUP이야, VLOOKUP이야? HLOOKUP이죠. 그래서 HLOOKUP하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 그래서 이 16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HLOOKUP 함수를 선언할게요. HLOOKUP 함수 선언하고 HLOOKUP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자, HLOOKUP의 검색할 값에다 뭐라고 찍어줄까요? 바로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 코드의 오른쪽 끝 한 글자를 추출하는 것 때문에 그 마지막 글자 한 글자, 그걸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한 거죠. 문제에서 제시된 애들 중에서는 이 HLOOKUP하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라이트 함수 선언하시고, 라이트 함수 인수로서 텀블러의 상품 코드 B16셀 참조하고 콤마 1 해주면 상품 코드의 오른쪽 끝 한 글자를 갖다가 추출한 내용이 되는 거죠. 추출해가지고 뭐 A, B 이렇게 A나 B냐 이렇게 C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걸 찾아가는 거죠. 어디로? 밑에 나오는 상품 단가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B26서부터 E27까지 갖다가 참조 범위로 잡아주시고, 이 부분은 B26서부터 E27까지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콤마 2 해주시는 거죠. 마법사에서 그냥 2 찍어주면 되겠고,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라이트의 결과 A가 나왔다. A를 갖다가 요 참조 범위의 첫 행에서 찾았어요. A를 찾았고, 거기로부터 두 번째 행에 A에 해당하는 판매 단가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범위 검색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뭐가? 검색할 값이 들어가는 내용은 A, B, C, D 이런 문자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니까 그런 경우는 범위 검색을 뭘로 해줘요? 정확히 일치 옵션 0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A에 해당하는 그 판매 단가 29,800이 나왔죠. 여기다 이제 뭘 해주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판매량 뒤에 16셀을 참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HLOOKUP의 결과로 나온 판매 단가에다가 곱하기 판매량 해가지고, 여기선 곱하기 뒤에 16셀 해가지고 요걸 참조하셔가지고 곱하기 해주시면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HLOOKUP하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내용이었고, 하나 더 해볼까요? 머그컵 가지고 하나 더 해본다면은 는 찍어주고 HLOOKUP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HLOOKUP 함수 마법사 가셔가지고 검색할 값에다가는 라이트 함수죠. 라이트 함수를 중첩해 주시고, 라이트 함수 인수로서 요 머그컵이죠. 요거 이제 머그컵의 상품 코드 B17셀을 참조하고 콤마 1 해주시면 뭐 A가 나오든가 B가 나오든가 하겠죠. 그래서 나온 라이트 결과로 나온 내용을 찾아가는 거죠. 어디로? 여기로 찾아가서 B26서부터 E27까지의 참조 범위를 잡아주시면 여기 첫 행에서
A냐 B냐 찾아가겠죠? 찾아가가지고 거기에다가는 그 판매 단가를 구해온 거니까 행 인덱스 넘버에다 2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위 검색은 마찬가지로 정확히 1점 시작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일단 판매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다 곱하기 해주시는 거죠. 곱하기 무엇을? 판매량을 곱하기 해주시는 거죠. 즉 D17셀에 있는 판매량을 곱하기 해주면 이렇게 판매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2번에 3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에 4번은 표4에서 반납일과 대여일을 이용하여 일용일수를 구하고 이를 임대요금을 곱하여 총 임대요금 영역에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용일수는 반납일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를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고 그 이용일수에다가 이를 임대요금을 곱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데이즈하고 데이하고 먼스 함수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 뭐가 될까요? 반납일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는 데이즈 함수가 되겠죠. 데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다 총 임대 요금에다가 데이즈 함수를 선언해서 데이즈 함수의 인수로서 이제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가 되는 거니까 반납일이 끝날자가 되는 거죠. 4월 28일 요 제26세를 참조하시고 심표 그 다음에 I26세 하는데 대여일서부터 반납일까지 총 일수가 계산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뭘 해주는 거죠? 곱하기 1일 임대요금을 곱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주는 총 임대요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지의 결과에다가 1일 임대요금을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해보면은 데이지 함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데이지 함수의 인수로서 대여일서부터 반납일까지 기간의 일수를 구해주는 거죠. 데이지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끝날자, 그 기간이 있다면 기간이 끝날자가 먼저 들어가고 심표, 그 다음에 시작 날짜가 들어가고 걸어닫고 곱하기 요거 1일 임대요금 H17셀이 되는 거죠. 엔터 쳐주면 6160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 2번의 4번이었고요. 지금 문제 2번의 5번을 볼게요. 문제 2번의 5번 보면은 자, 문제 2번의 5번은 표 외에서 체질량 지수가 19 미만이면 저체중, 19 이상 23 미만이면 정상, 2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체질량 지수 영역에 표시해 달라는 거죠. 체질량 지수 구하는 식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 한 값. 여기 보면 if 함수하고 파워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라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체질량 지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서 체질량 지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는 찍고 체중을 나눠주는 거죠. 체중을 나눠서 체중 C31셀 그죠?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한 값을 나눠 달라는 건데 나누기하고 파워함수 쓰려 했으니까 파워함수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파워함수를 이용해서 신장의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신장 D31셀 참조하시고 콤마 2에 좀 뭐가 되는 거죠? D31셀에 있는 신장의 2제곱이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 체중을 갖다 파워함수의 결과로 나눠주는 연산을 하면은 체질량 지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 가지고 해보신다면 76 나누기
파워, 그죠? 파워함수 해가지고 신장의 2제곱이니까 콤마 2 해주면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가 나름대로 나오게 되겠죠. 체질량 지수를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여기 어쨌다는 거냐면, 자 일단 요거는 내림차선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3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 23 이상이면 과체중,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정상 또는 저체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23 이상이냐 요 내용으로 해서 이제 그 논리식을 만들어 주면은 뭐 true가 나오든가 false가 나오든가 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if 함수를 앞에다 추가하는 거죠. 그럼 if 함수가 추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체질량 지수를 구한 내용이 23 이상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맞으면 과체중이 된다는 얘기죠. 과체중. 그러니까 if 함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콤마 찍고 과체중 찍어주면은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라면 과체중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큰 덤벨 2개로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자리에 이제 큰 덤벨 2개를 찍어준 요 자리에 또 중첩 if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체중의 내용이 만약에 23 미만 19 이상이라면 정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해주기 위해서 if 함수 해놓고 이제 과체중 콤마 한 다음에 큰 덤벨 2개 찍어서 공백으로 일단 임시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식 전체를 복사해 주시는 거죠. 식 전체 복사해서 복사한 수식을 갖다가 큰 덤벨 2개를 지워주시고 큰 덤벨 2개가 있던 자리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붙여넣은 수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 아닌 거죠. 과체중이 아닌 거예요. 과체중이 아닌 것 중에서 23 미만인 것 중에서 얼마 이상인 거죠? 19 이상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 그리고 19 미만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저체중이 되는 거죠. 저체중. 저체중으로 처리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엔터 쳐보면 정상 나온 거죠. 요거 이제 두 번째 내용 가지고 해보신다면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식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죠. 자, if 함수를 추가하셔가지고 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으면 이거는 과체중이죠. 과체중이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과체중까지만 입력해 놓고 이 부분을 그냥 카피해서 쓰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카피 하셔가지고 이제 23 이상이 아닌 것 중에서 만약에 19 이상이라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과체중 해놓고 콤마 찍어 놓고 여기 내용은 이제 19 이상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9 이상 23 미만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맞으면 19 이상이 맞으면 즉 19 이상 23 미만이라면 정상으로 처리해주고 19 미만이다 그러면 저체중이 되는 거죠. 저체중으로 처리하고 괄호는 두 번 닫아주고 엔터 쳐주면 과체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2번에 5번까지 풀어보았고요.